두쫑쿠 유행이 벌써 끝났죠? 원래 유행에 민감한 나라니까 이 열풍이 끝까지 갈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두쫑쿠는 유독 열기가 식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에 따르면 두바이 쫀득 쿠키 검색 빈도는 지난달에 최고점을 찍었고요. 17일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과거 유행 디저트하고 비교해봐도 관심도 하락 속도가 유독 빠릅니다. 2023년 탕후루는 반토막 나는데 54일, 2020년 크로플은 163일이 걸렸거든요. 두쫑쿠가 압도적으로 빠르게 하락하는 겁니다.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두쫑쿠에는 유행이 빨리 식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두쫑쿠는 마시멜로를 약불에 녹이고 카다이프랑 피스타치오 크림을 섞어서 화이트 초콜릿도 좀 넣고 동그랗게 말면 끝이에요. 새로운 설비가 필요가 없어요. 오븐도 필요 없어요. 기존 카페에서 사이드 메뉴로 바로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저트 카페는 물론이고 국밥집, 고깃집, 초밥집에서까지 두쫑쿠를 팔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유행에 기여한 것은 맞아요. 달고나 커피 때처럼 직접 만들어가지고 SNS에 인증하는 게 하나의 놀이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건 아무나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 경쟁자가 순식간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거죠. 그 와중에 제대로 만들지 않는 사람이 생기기 쉽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두쫑쿠만큼 바이럴 타고 대유행했지만 아직까지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으면서 연평균 500억 매출을 내는 허니버터칩과 비교해보죠. 혜태 제과가 2년 동안 29번 시도해가지고 완성한 레시피예요. 정확히 동일한 맛을 내기도 어렵고 농심의 수미칩 허니 머스터드처럼 미투 제품이 나오기까지 5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진입장벽이 낮아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 퀄리티 컨트롤 문제로 이어집니다. 두쫑쿠 맛없다 하는 글에는 항상 네가 맛있는 두쫑쿠를 못 먹어봐서 그래 라는 댓글이 달리죠. 두쫑쿠를 둘러싼 대화들을 보면요, 어디 카페가 더 맛있대, 어디 카페가 더 잘한대, 여기는 별로고 여기는 기성품을 쓴대, 어디는 진짜 수제래,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돌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역설적으로 그냥 믿고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허니버터칩은 맛집 리스트가 필요 없잖아요. 편의점에 가서 사면 돼요. 어디서 사든 같은 맛이니까. 맥도날드가 세계 1위 매장 수의 레스토랑 체인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예측 가능성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가든 맥도날드에 가면 어떤 맛이겠구나 하는 예측이 가능하고 그게 소비자와 브랜드의 약속이에요. 두쫑쿠는 아무나 만들다 보니까 맛도 다르고 어딘 촉촉한 쫑쿠고 어디는 바삭한 쫑쿠고 다 퀄리티가 제각각이었어요. 음식의 퀄리티 컨트롤만 문제였을까요? 가격 컨트롤이 안 되었던 것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두쫑쿠 초기의 가격은 4,000원대였어요. 이 정도면 디저트로서 부담이 없는 가격이죠. 근데 유행이 터지면서 핵심 재료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의 수요가 몰렸어요. 2026년 1월에는 두쫑쿠가 7,000원에서 8,000원이 일반적이 되었고 전 12,000원을 넘는 것도 봤어요. 수천 개의 개별 매장이 각자 가격을 매기니까 어디서는 3,000원, 어디서는 12,000원이에요. 같은 물건에 4배의 차이가 나는데 소비자는 뭘 기준으로 살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가격이 오른 것도 문제지만 기준이 없이 올랐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두쫑쿠가 바이럴을 탄 게 10월이고 지금이 2월 초니까 딱 3달 정도 만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스타벅스가 매장에 사람이 몰리면 갑자기 스벅 아메리카노 가격을 막 올려서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열받겠죠. 원래 내가 적정 가치를 지불하고 먹었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회의감이 들 테고요. 계속 비유를 들고 있는 허니버터칩은 아무리 품귀라고 해도 공식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일을 하지 않았었어요. 두쫑쿠와는 달리 가격의 기준을 제시한 거죠. 심지어 두쫑쿠는 먹기 전까지는 가격 적정성을 소비자가 판단할 정보가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니 마찬가지로 퀄리티 컨트롤이 어려웠던 탕후루는 그래도 소비자가 눈에 볼 수는 있어요. 과일의 신선도라든지 설탕 코팅의 상태라든지 이런 게 눈에 들어와요. 근데 두쫑쿠는 안 보여요. 겉이 전부 코코아 파우더로 덮여 있어요. 어디서 만든 두쫑쿠든 다 똑같은 갈색 공처럼 생겼어요. 겉모습이 똑같다 보니까 먹기 전까지는 이게 촉촉한 건지 바삭한 건지 모르고 안에 카다이프가 진짜 들어있는 건지 소면을 튀겨 넣은 건지 모릅니다. 맛과 매장별 차별 성이 육안으로는 아예 판단이 불가능한 겁니다. 두쫑쿠는 막 거의 밥값 되는 가격을 주고 사 먹는 건데 퀄리티가 별로면 사기당했다는 느낌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요. 사기당했다는 느낌이 들면 그 집에서는 안 사 먹으면 되죠. 원조 맛집으로 가면 될 거잖아요. 문제는 두쫑쿠는 원조 브랜드의 개념이 대단히 약했어요. 여러분은 두쫑쿠를 처음 만든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경기도 김포의 몬트쿠키라는 업체가 볼 형태의 두쫑쿠 레시피를 최초로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은 두쫑쿠를 몬트쿠키에서 사 드셔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죠? 왜냐면 거기가 원조 브랜드화 되지 못했거든요. 두바이는 국가 지명이고 쫀득하다는 형용사, 쿠키는 명사의 결합이라서 상표 등록이 어렵다고요. 레시피로 특허도 인정받기 어렵고
어렵고요. 이름도 못 지키고 레시피도 못 지키니까 브랜드가 될 수가 없어요. 기준이 되는 원조 브랜드가 없다 보니까 이게 오리지널이라는 개념이 있어야지만 선입할 수 있는 아류, 미투 제품의 개념도 사라집니다. 만약에 두준쿠를 먹고 별로였을 때 여기가 원조가 아니어서 그런가 보다, 원조 가서 먹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 두준쿠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가 될 텐데요. 원조 브랜드, 원조 두준쿠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두준쿠 별로네 하고 카테고리 전체에 대한 실망이 되는 거예요. 원조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실망을 흡수해줄 곳이 없어요. 탕후루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최초의 탕후루 프랜차이즈는 2017년 울산에 1호점을 열었던 왕가탕후루인데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아무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조 브랜드의 차별화나 인식 자체가 약했고요. 결국 똑같이 카테고리 전체가 무너졌죠. 허니버터칩은 반면에 원조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아류를 먹어서 맛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조 허니버터칩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지 않죠. 브랜드를 구축하는 최선의 방법은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카테고리의 첫 번째 브랜드가 되는 것이죠. 레드불은 에너지 드링크 카테고리를 만들고 소유했어요. 허니버터칩은 단짠 감자칩 카테고리를 만들고 소유했어요. 반면에 탕후루는 카테고리만 키웠을 뿐 아무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두준쿠도 그런 거죠. 두준쿠 유행이 빠르게 식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저는 브랜드 디자이너답게 브랜딩 관점으로 두준쿠의 현상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도 디자이너의 관점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카이브하겠습니다. 브랜드 아카이브였습니다.